대선 얘기해 볼 건데 이재명 지사랑 친하죠. 일부 언론에 보니까 뭐 이재명 지사 뭐 대선 캠프 막 나올 때 막 김남국 의원 얘기 있고 막 이러고 있던데? 그렇지 않고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면은 다 의원님들이 다 가까워요. 정세균 총리님과도 가깝고 이재명 지사님과도 가깝고 이낙연 대표님과도 가깝고 다 그렇죠. 그러면 저기 지금 오늘 출근해야 돼요. 캠프 3군데 중에 한 군데로. 어디로 출근할 거예요? 오라는 데 가죠. 아니 거기가 이재명 지사인 것 같아서 제가. 방송에서 뭐 어떤 평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남국 하면 딱 친문인데 이재명 지사 쪽 이름 올렸으니까 배신 아니냐. 이거 누가 나 진짜 그랬다니까 누가. 나 그거 비상 하나 물어보면 안 돼? 뭐야?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재명 지사랑 누가 좋아요? 우리 되게 초딩적이야. 이런 게 궁금해 나는.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무 초딩적이잖아요. 그래도 누가 조금 더 좋다. 우리 이왕 물어봤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가 이제 사건을 했던 그런 어떤 분이시거든요. 감정의 표현이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존경의 어떤 그런 감정인 거고요. 이재명 지사는 존경 안 해요 그럼? 이재명 지사님 왜 이러세요? 여기 계속 지금 뭐 하나 낚으려고 지금. 편하게 전화하고 편하게 어려운 일 있을 때 조언을 구하고 하는 건 이재명 선배님이니까. 또 대통령한테 맨날 전화하기 힘들지. 후보 확정 전후로 달라지는 거구나. 아이 그럴 수 있어. 아이고 내가 빼줄지도 모르겠다. 뭐 하나 지금 엮으려고 지금. 네. 이재명 지사 캠프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름 올랐으니까 결국 글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님은 아직은 그 도지사 신분이기 때문에 도정에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후보 등록이라든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캠프가 꾸려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캠프에 누가 참여했다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여당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보죠. 제가 뭐 평론가로서 그렇게 누가 될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객관적인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1강 1중 1약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정세균 총리 화내시겠다. 네, 1강 2중으로 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그래도 요번에 여론조사에 강세균 해가지고 5%까지 한번 올라온 거 기사를 봤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결국 올라올 거라고 봐요. 여기 평론가니까 무조건 이재명에서 올라올 거예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민주당의 후보가 어떤 후보가 됐냐 라는 걸 보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분명하게 계승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선명성이 있는 사람. 본인의 어떤 말에 있어서 선명성이 있고 정책에 있어서 선명성이 있는 그런 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재명 지사를 좀 비판을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지금 말씀하셨던 건 좀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대중들이 저 사람 하면 이거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현안에 목소리를 잘 안 내세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나 부동산 정책 굉장히 강력하게 할 것처럼 하다가 별장 있는 거 일가구 이주택은 좀 또 그건 생필품이니까 넘어가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굉장히 강도롭게 비판하던데, 이재명 지사님 요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왜 아끼시는 것 같아요? 다듬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다듬어가는 거죠? 과거에는 이재명 지사님이 굉장히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반면 그 양면의 어떤 그런 평가로서 단점으로 또 그 부분이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무게감 있는 어떤 정치인인데 정책적인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세다. 그리고 조금 더 한 템포 쉬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조언을 받아들여서 다듬어지고 정제되고 완숙한 어떤 그런 정치인으로서 거듭났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를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권리당원, 강한 권리당원들 있잖아요. 그중에 일부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안티반을 가지고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못 들었어요. 그래요? 안 듣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주류 나르고 비주류인데 청와대나 민주당 주류하고 각을 세우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후보자들과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연구 포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뭐 이재명 지사님을 이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포럼들이 거의 뭐 참여한 의원들이 한 40명에서 50명, 그러니까 거의 뭐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이제 비주류라고 하는 약점은 이미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본 게 그리고 이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요. 경선 일정을 뒤로 미루자는 쪽은 소위 말하는 반 이재명, 그대로 가자 하면 친이 이재명,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뭐 전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부 이제 지금 경선 일정 미루자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관계 있는 거죠? 이거 물어보실까봐 취재를 바로 했습니다. 취재해왔어요? 어제와 그제 취재를 했는데, 이거 중요하네. 초선 그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실제 들었다라고 하시는 고영인 의원님께 물어보니까 그걸 말한 사람이 한 3-4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3-4명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한번 안건으로 논의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정도였고 주장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네, 논의해봐야 되는 정도였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영인 의원님은 이거를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를 운영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 더민초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어떤 취지의 발언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초선의원 저는 관심 없고 김남국 의원은 어때요? 경선 연기론? 경선 연기론의 그 주장은 찬성 반대 딱. 아니 저는 아싸라니 이제 그냥. 아싸라니 반대죠. 원칙대로.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경선 연기론이 결국에는 흥행시키자, 붐을 일으키자라고 하는데 앞당기면 흥행이 될까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먼저 이쪽이 후보가 확정되면 한 명이 딱 확정되면 돌을 많이 맞으니까 미리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뒤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미리 맞고 뒤에 가서 극복하는 게 낫죠. 아 선빵 맞고 선빵 맞고 뒤에 가서 그렇지. 극복하는 게 낫지. 선거 얼마 안 놔두고 맞으면 펀치 회복도 맞으면은. 못해요. 회복도 못할 수 있어요. 아, 회복 시간 없이 그냥 바로 그렇죠. 대선 치를 그럴 수 있는 있으니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흥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어떤 공연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거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측 불가능한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결과가 이럴 때 재밌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 야당에서 전당대회가 재밌는 게 깜짝 놀란 거죠. 이준석 돌프.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다음에 저번에 뭐 서울시장 선거도 그랬잖아요.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누가 되느냐. 근데 지금 연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똑같은 후보가 똑같이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어떤 결과를 달리할 수 있을까? 뭔가 이렇게 흥행할 수 있는 컨텐츠의 어떤 내용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막 이렇게 공격받는 건 많아요. 연기하라고 막 언론에서 지금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막 불을 지펴요. 연기 막 했다 그럼 바로 뭐라고 들을지 아세요? 원칙 없는 민주당 딱 하면서 대수특별할걸요? 만약에 반대쪽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는. 근데 이제 또 아까 흥행이랑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연기를 안 하면 근데 너무 이재명 지사가 될 가능성이 너무 어찌 보면 약간 김 빠진 교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기하든 안 하든 이재명 지사가 단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연기 흥행이 되든 안 안 된다는 되든. 거예요. 네. 연기를 하더라도. 네. 바로 딱 연기 되든. 아니 나는 오늘 김남국 의원 한 얘기 중에서 100%다 동의하는 거 저 얘기밖에 없어. 아니 100% 다동의를 하나도 나와서 다행이다. 그럼 어디야 하나 나온 게. 아니 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원칙을 바꾼다는 건 누구에게 유불리를 이렇게 뜻하는 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누구보다 권리당원들이 되게 반감이 세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봐. 지금 지지도 차가 20%씩 나는데 무슨 두 달 뒤에 한다고 20%가 좁혀져? 쉬운 게 아니라는 인생은 모르는 거야. 거니까. 어? 그래도 일만의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거죠. 아니,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지사가 올라오고 국민의힘 당대표는 왜 자꾸 이준석이고 단정적이야. 정치와 수다. 자, 이제 저 상대방 당 얘기 좀 해볼까요? 김태현 변호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뭐 당대표는 이준석 후보가 될 것 같고 저는 될 것 같고로 할게요. 여기 자꾸 됐다는데. 됐어 그냥 끝난 좀 일단 아직도 될 것 같고 이거 결론 다 나올 빼박이다. 때까지. 그래, 알았어. 자, 되게 시끄러워. 자 되게 그럼 시끄러워. 우리 이준석 당대표 후보는 누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워낙 지지율 격차가 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되려면 윤석열 총장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물고기가 그냥 아무 데서나 살 수는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을 받기에 불편한 환경을 만든다. 그러면 또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이준석 후보가 되면은 뭐 이제 거의 꽃길을 깔아주실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나온 발언은 아닌 것 같던데요? 네. 근데 이게 장모 발언에 대해서 약간 디스하고 그건 뭐 그랬던데. 디스라기보다 네. 그게 사실이면 좀 책임져야 되는 네. 취지로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 말 하니까 바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하려고 결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거기도 나오는 뭐 거죠. 사실 윤석열 총장 입으로 직접 얘기한 게 없어서 다 주변 분들이 한 거라 어디까지가 지금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궁금해요.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은 워낙 이제 윤석열 총장과 이렇게 대립각을 많이 세웠고 근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불신이나 이런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을까요? 다른 불씨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씨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말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고민의 바탕이 돼야 하는 건 공부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방, 외교, 경제, 교육 등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주 많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공부 없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벼락치기로 공부해가지고 그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반도체 공간 가가지고 웨이퍼하고 기판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들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뭐 중고등학생이 공장 견학 가갖고 하는 이야기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가 않다. 여기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평생 검사만 하고 김남국 의원 얘기한 것처럼 뭐 경제나 외교 뭐 이런 부분에 조금 전문성을 없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김남국 의원이 지금 한 얘기들 국민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조사 따르면 이재명 지사를 제낀 것도 있고 한데 그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네, 국민이 그걸 몰라서 이제 지지하는 건가? 민주당에 대한 많은 분들의 실망감. 그래서 저희가 더 국민 여러분께서 좀 송구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더 저희가 잘해야 된다. 이제 1년 남은 시점에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바뀌고 있구나, 더 잘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1번. 뭐 여러 가지 감정일 거라고 봐요. 거기에는 뭐 정권 교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이고,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좀 실망감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고, 일부는 더 잘하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어떤 복합적인 기대가 투영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검찰총장을 또 많은 분들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이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고 이제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 환호를 좀 했던 건 여야 안 가리고 보수 진보 안 가리고 그냥 본인 원칙대로 하는구나, 그 공정이라는 화두로 윤석열 총장이 사실 어찌 보면 뜬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부 언론에서 그런 계속 영웅시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타당한 분석이고 타당한 내용이다 주장이려면 그 윤석열 전제 자체는 이건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수사를 하고 정말 정의로운 어떤 검찰이었어야 됐는데 윤석열 총장의 수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윤석열 그렇게 평가해 총장은 오셨죠.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선택적으로 만약 윤석열 총장이 그대로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검찰에 대한 자기 측근에 대한 수사라든가 정말 뭐 윤봉현 씨가 옥중투서해가지고 술접대 검사 술접대 의혹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밝혀가지고 했어야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제 자체, 주장의 전제 자체가 좀 다르다. 그것은 언론에서 기본적으로 막 윤석열을 정권에 막 항거하고 잘못된 정권이라고 막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싸우는 뭐 용사의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근데 조국 전 장관 수사하고 막 이럴 때 대선 후보 지지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나왔던 거 알죠? 언제부터 나는 추미애 장관으로 막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 그냥 세게 밀지 않고 그냥 뭐 그래 너 그냥 조용히 있다가 저 임기 치고 나가라 그리고 놔뒀으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저 지지도를 얻었을까요? 그런 일각의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뭐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가지고 원칙에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한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런 노력이라든가 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뭐 윤석열 총장을 막 미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수사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건데 그러한 평가를 다 뒷전으로 한 채 결과만 놓고 이 추미애 장관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막 떴다. 그러니까 잘잘못을 가리는 어떤 그런 평가의 잣대로 사용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 더. 내가 이재명 지사죠. 후보가 됐어.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야. 상대는 윤석열이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 김 의원, 윤 총장, 윤 후보를 한 방에 보내버리려면 뭘 해야 될까? 전략기획 팀장이에요. 아이디어 있어요? 윤석열 총장을 한 방에 날리려고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뭐야? 이게 하나만 하는 얘기잖아. 윤 총장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윤 총장께 뭐 이재명 지사 본인과의 싸움? 모든 시험과 모든 싸움은 다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하려고 해야지 누군가를 싸워서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민심을 얻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윤석열 총장이 그냥 하는 거고. 그럼 공격 안 할 거예요? 대선판에서? 뭐 그걸 공격이란 그 개인적인 뭐 처가 뭐 이런 거 네거티브로만은 내가 한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상대는 선거는 각이 서야 되고. 그 공격이 아니라 검증이죠. 뭐 그러니까 나는 저렴하니까 공격이라고 한 거야. 그냥. 얘는 이래. 하여튼 얘는 항상 이렇게 좀 저렴해요, 원래. 당연히 이제 대통령 후보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 그리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질, 정책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히 여야 가릴 것 없죠. 그건 국민적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일부러 상대방에 대해서 막 이렇게 딴지 걸거나 상대방을 억지로 공격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민생이다라고 봐요. 코로나19가 지금 2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정말 어렵거든요. 백신이 뭐 접종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마스크를 벗으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봐요. 그거에 집중하고 거기에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은 상대방이 윤석열 총장이건 누구건 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 본인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비전을 줄 수 있느냐 그거의 싸움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너무 정치인들에 대한 그 신뢰가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예, 공약한다고 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가 많고 뭐 뽑아주면은 당선되면 지가 하고 싶은 공약만 막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거 그걸 좀 하는 게 좋고 체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빠르게 이렇게 그 우리 당의 후보가 이렇게 선택이 된다라고 되면 후보자의 어떤 공약이나 정책을 받아서 민주당이 민생과 관련된 여러 정책적인 그 성과를 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재명 지사로 해도 돼요, 후보. 이재명 지사님 제일 강점이 그거잖아요. 실용주의. 한다면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체감하는 정책들. 민생 정책들. 자, 그러면 이거는 캠프의 핵심인 것 같아. 지금 아유. 그럼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면 안 돼? 나 먼저 하나만 좀 물어보고 하면 안 될까요? 마음대로 해. 네, 좀 물어볼게요. 편집해, 야, 지금 물어보는 거. 재미없을 거야. 아니, 왜? 내 기분을 확 빼버리냐. 해, 뭐.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과거 대선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된 사면 혹은 뭐 지금 가석방 얘기 좀 나오잖아요. 본인 생각은 어때요? 원칙대로 가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반도체 패권 문제 때문에 막 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 삼성이 제대로 투자를 하고 그래야 반도체 걱정 안 해줘도 네. 반대 걱정 안 해줘도 삼성이 인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그거 이재용 부회장 해준다 안 해준다 그것 때문에 그거 하겠어요? 개파가 원팀이 아닌가요? 아이 무슨 개파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캠프의 원팀입니다. 분열인가요? 민주당은 원팀이고요. 네. 진짜 기업의 존망이 걸린 거잖아요. 반도체라든가 어떤 신성장 분야에서 투자를 놓쳤을 때에 실기하는 거, 그 실기했을 때에 기업이 휘청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아니 기업 청수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것과 들어가 있지 않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청수라고 그러니까 한다면 요즘에 근데 면회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아니까 그게 들어가 있다라고 그거 하고 안 하겠다 하겠냐고요. 그래도 이제 결정을 할 때 본인이 나와서 의사소통이 막 아이고 할 때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않을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너무 건 여기 건 하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건희 회장이 구속되어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구속되어 있지 않으면 난리가 날 거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건희 회장 사망했잖아요. 이건희 회장 병석에 누워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의사결정 못했잖아요. 기업이 막 꼬꾸라졌어요? 아니잖아요. 더 잘 됐잖아요. 할 말 있습니까? 그러면 맞다라고 공감에 끄덕을 해보세요. 아까 지금 할 말이 있냐고요. 예. 저는 그래도 총수가 나와 있으면 기업 경영할 때 좀 더 편하죠. 그러니까 제 말이 국민 여론의 70%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씩 이렇게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까 김남국 의원의 본인의 소신. 차라리 그냥 삼성이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기여하니까 봐달라.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던가요. 그러면 노골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세요. 물어보세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시작되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른 길을 간다. 뭐 정책이나 개별 정책이나 이런 거. 그러면 후보님 안 됩니다. 할 자신 있어요? 네. 쓴소리 어. 하고요. 어. 지금도 쓴소리 하고. 네, 그럼 김 의원 너 빠져. 그럼 어떡해? 그래도 상관없어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정치인들 항상 그런 게 있잖아. 아닌가? 이거 어렵네. 그런 사이 아닙니다.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책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후보된다. 사면 찬성한다. 막 이랬어. 근데 김남국 의원은 죽어도 안 된다. 그럼 캠프에서 한 목소리를 가자. 이재명 선배님의 그 장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비춰지는 이미지는 세게 이야기하고 시원시원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한다면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마이웨이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떤 회의나 그 참모들과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주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소통하겠다, 경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하고 하면 거기서 막 까.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다 이야기를 들어. 맞습니다. 맞는데 맞다라고 긍정하면서 결론은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안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무엇인가 조언을 하면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실제 거기에 따르고. 이 비슷한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 나승철 변호사 아세요? 예, 알고 있어요. 제가 나승철 변호사랑 친해서 이재명 지사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예 그 일에 대한 권한을 아예 결정권을 위임도 해버리더라고요. 이건 굉장한 거다. 법률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변호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변호인단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소리를 하더라도 폭넓게 수용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